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연은 총재가 연준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며 3월의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재차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급망 변복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오판을 인정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이슈로 인플레이션 상박 압력이 커졌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2월달께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 56.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ISM에 따르면 서비스업 확장세를 지속했으나 대부분 세부 항목이 하락했으며 이는 공급망 차질, 그리고 설비 제약, 인플레이션, 노동 부족 등에 따른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캐나다 경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다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경제 유휴 노동력을 흡수를 했고 경제 성장 모멘텀이 탄탄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나 러시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네요. 한편에 양적 긴축 관련해서 QT라고도 하죠. 적극적으로 할 의도는 없는데 현재 채권 보유량이 40%가 2년 내 만기 도래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7.7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로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와 대비 달러와 강세 시한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금에 따른 내용인데 온수당 1934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또 영향을 끼쳤다는 것과 유가는 107.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란의 협상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소식에 일부 하락을 조금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트론 네트워크 계정수가 8천만 개를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약간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USD를 1.2억 개 정도를 뭐 소각을 했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빗의 리서치 센터에서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투자는 펀드 운용 자산 규모가 지난해 말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비트코인 래퍼 자금은 1월 3.25억 달러에서 순유출이 되었지만 2월달 3.06만 달러에서 유입이 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1월 넷째 주 때부터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쉐이크쉑, 쉑쉑버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쉑쉑버거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뭐 결제액의 15% 비트코인을 뭐 돌려주겠다 뭐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인기가 끌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그 다음으로 신흥국의 투자자가 75% 암호화폐 투자 확대 의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뭐 최근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었지만 신흥국들의 통화 절상절하 금리 상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신흥국 대비 부분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러시아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꼭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따른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에 어, 지금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남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러시아 부분이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이면, 그리고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뭐 신흥국 쪽은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장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은 좀 많이 쓸 것으로 보여진다. 뭐 거기에 따른 또 근거적인 근거는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P2E 부분을 보게 돼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태국 필리핀 부분에 있어 트래픽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이용자 유저도 그쪽이 제일 높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향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서비스업과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좀 그 GDP에 또 많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다른 생계를 또 찾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도 그 습관성 때문에 그런 쪽에 따른 성장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퀀트 CEO가 비트코인 투자 매집 단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주기영 퀀트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하는데요.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은 비트코인 물량이 전체 유통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상승 주기 최상단에서 해당 비율은 13%에 불과했으며, 시장에 진입한 뉴비들은 다음 사이클 뉴비들이 기다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이 28,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페이코인 이더리움 브릿지를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쌓였다. 주말 4만 달러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라는 기술적 지표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진 게 있었고요. 또 스웨덴의 100% 청정 에너지로 채굴 센터를 짓겠다 라고 해서 채굴 기업 제네시스 디지털 에셋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력, 원자력, 풍력 등을 100%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24년도에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한창 조금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OK코인에서 22일 기준으로 퀀텀이 상장된다고 하니까 퀀텀이 움직일지 움직이지 않을지도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국내 코인 시총 55조 원, 10억을 넘는 코인 부자 4천여 명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조 2천억 원이 집계가 됐다. 시가총액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실명 인증 완료한 이용자는 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를 1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4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직접 물어보셨어요. 이게 원금 플러스 수익률 다 포함해서 금액인지, 아니면 수익률만 따로 빼서 수익성 금액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둘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총 거래액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단타가 꽤 컸다.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꽤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타를 정말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것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해당의 국내 트레이더 구독자 부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쪽이 제일 많이 높습니다. 평균 10만 명 정도가 거의 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차트 부분으로 좀 매수 매도 부분에 단기성에 좀 많이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성향에 정말 잘 맞고 수익성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또 본인이 엄청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효율적이었냐, 효율적이지 않았냐, 이 정도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퀀트 내용 플러스 차트적인 관점 내용 부분만 좀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매도에 따른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세 번째 고래가 매수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바이, 셀 부분을 자꾸 보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친구 정말 전략적인 트레이더 아니냐 라고 해서 보게 되면
1500개 또는 3000개로만 매도하는 점을 보아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경험 많은 전문 트레이더이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들도 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280일 정도의 이제 크로스 시점이 나왔을 때 그만큼 좋은 방향을 보여주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80일 정도 지났을 때 크로스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좋은 방향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관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1에서 10 사이에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총량을 뭐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유통량의 8.822를 차지를 하며 역사적인 최고점이 8.829%에서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8.829라는 역사적 고점은 1.9 부분에 2020년도 12월 이후 17년의 강세장을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뭐 그런 관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억만장자 빌 그로스가 아직도 나는 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해당 내용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 암호화폐 최저임금을 고정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페트로 가치의 절반을 고정시키고 월 최저임금을 126 볼릴 바르 약 28달러 정도로 최저임금 18배를 인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발행하는 게 뭐 대시 블록체인 위에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쪽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와 제미니 거래소의 순 입출금 7일 이동평균으로 시장을 분석을 해봤을 때 64K와 69K 고점 자리에서 강한 입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럼 35K에서 52K 상승한 작년 상승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이낸스에서 상당한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 현재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이 가격의 움직임에도 움직이는 세력이 의도를 위해서 변할 확률이 다분해서 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빗썸이 차익거래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김프로 인한 차익거래가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트래블 룰로 인해서 4%였던 김프도 여전히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입출금 패턴도 정지된 후 가격이 큰 변동성이 있어도 김프의 1%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차익거래가 아무래도 멈췄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국내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3월 2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또한 뭐 어떻게 보면 시총이 매우 낮은 알트코인들은 좀 더 경계하고 주의를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니와, 그리고 이번에 크립토 퀀트가 2월에 새로 추가한 데이터에 해당 기간 내 입금이 얼마나 됐느냐를 넘어서 각 보유된 기간에, 즉 나이대로 입금한 비트코인 양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특히 거래소에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보유된 비트코인에 입금된 데이터가 다르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데이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빨리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과 함께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데이터가 급증하면 추세가 곧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빨간 부분이 총총 올라올 때 급락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포지션의 축소 중인 스마트머니는 매집을 시작을 하고 있다더라 라는 내용인데요. 스마트머니들은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한국 스타일은 뭐 일단 사놓고 보는 거죠. 물리고 시작해보자 라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가 매도 비율은 상승 중이며 현재 축적하는 행동이 향후 수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비율이 이제
작년 5월, 6월과 비교를 할 때 자체는 좀 작지만 이게 축적 중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선물 시장의 매도 가능성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급변하는 시장에 이번 비트코인도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 시황 업데이트 보게 되면 이번에 비트코인 고래 비율 CDD가 급증을 했고 1000개에서 10,000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의 물량들도 줄고 있다. 파이넥스에서 입금이 출금보다 많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트래블 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테더 도미넌스 부분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알려주는 지표죠. 아주 중요하고 거의 대다수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더 도미넌스가 4.5%에 도달 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하락하는 것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축적 단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6개월 이상 보관된 비트코인이 총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클 고점 시점에 비율이 13%로 내려갔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뉴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상당히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FT 시장 다시 수요가 급증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부분으로 이게 이제 그만큼 많이 있었는데 좀 식었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부분에 따른 NFT 발행도 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데이터 그 내용이 써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가 이슈가 받고 있는데 이게 NFT와랑 또 연결이 되면 그만큼 또 상당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마케팅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일단은 거래를 금지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상위 100개 이더리움 거래지가 24시간 이더를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본인의 주관대로 그리고 본인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지키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괜찮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어머니랑 밥 먹다가 닉네임도 불효자라고 되어져 있네요. 반지가 또 보이죠. 먹는 게 시원치 않더라. 왜 그러냐고 하니 멋쩍은적 웃더니 치아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 난생 처음 해보라고 치아를 한번 관찰해 봤더니 왼쪽 아래 어금니가 썩어서 반절 부러져 있었고 우측 상단니도 썩어 계시더라. 자식들 돈 드릴까봐 말도 없이 계시고 있었더라. 난 돈을 드리고 금도 드리고 하면 효도인지 알았는데 당장 내일 치과 치료 회사에서 지원된다라고 같이 가자고 했다.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부자 되자. 물 탈 돈 어머니 치아 먼저 해드리려고 한다. 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추천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만큼 어머니에 따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댓글도 그래 물탈돈 대비보다 부모님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이렇게 있으니 항상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패턴은 맞습니다. 근데 매번 그 시간대마다 제가 이게 되게 고립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더 올라갈 거는 알아요. 근데 이 시간에 써야 되는 그 타임 돈도 가장 값어치일 때 쓸만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진로 선택이나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면 결혼이 되거나 아이 출산이거나 그런 돈을 써야 되는데 투자에 다 들어가져 있으면 쉽지가 않죠.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아직 결혼을 안 한 상대방의 아내이신 분이
뭐 되게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은 계속 간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쓸 때 써야 되고 타이밍에 맞게 써야 되고 내 진로 설계와 미래 인생에 있었을 때 가장 돈보다 좀 더 값어치 있고 그게 내 인생에 좀 더 밝은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돈보다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행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말하다가 뭐 좀 중간에 또 세기도 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게 더 올바를 수도 있겠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좀 쓸 때는 써야 된다. 특히 가족한테는 쓰긴 써야 된다. 정말로 저렇게 한 번 더 유심하게 좀 관찰해보고 내가 좀 더 무심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뭐 생일 같은 것도 그냥 아차하고 또 놓쳤는지 아니면 결혼 기념일도 아차하고 또 놓쳤는지 뭐 자녀 생일도 그냥 생각 못하고 또 지나쳤는지 이런 거를 한번 뒤돌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살고 있다라는 걸 또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면 요 정도로 오지랖 좀 피우고 이상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